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귀국길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는 같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벌가와 연예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대가 3세 정모 씨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것은 아니고요.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체포를 한 거죠?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른바 마약류 알선체로 알려진 이모 씨가 지난 2월에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면서 이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내역에서 같이 이 대마류를 공급해서 투약한 사람들 명단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미 구속 기소가 된 SK그룹의 3세 최모 씨가 나왔었고, 또 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명단이 들어 있었고, 또 이 씨로부터도 함께 마약을 대마초를 흡입을 했다, 한 3차례 흡입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는데, 이 씨가 체포되기 한 일주일 전에 이미 영국으로 떠났다가 계속해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뒀다가 공항에서 체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씨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에 나갔다고 하면, 자, 일단 정 씨는 해외 사옥 문제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해외 사옥 문제로 출장을 나갔었고, 어떤 건강 문제 같은 것을 해결을 하느라 한 달가량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마약에 대한 흔적 같은 것을 좀 지우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최근에 출두했던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모 같은 것들을 시도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투약한 흔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모를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도 모발이나 다른 어떤 신체의 다른 흔적을 통해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했을지 몰라도 마약류 흔적을 아예 없애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변종 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 이건 뭡니까? 보통은 흔히 담배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마초는 피운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대마초를 피운다고 해서 담배처럼 말아서 불을 붙여서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거였는데, 이 대마류의 문제점들이 이 대마 같은 경우 태웠을 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적발도 쉽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좀 있었고, 사실 실제로도 그랬었는데, 액상 대마는 전자담배처럼 마치 이렇게 액상을 추출해서 수증기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같은 것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이미 이제 대마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공급돼 있는 곳들, 특히 오락용으로 이게 허가되고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더 흔하게 유통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액상 대마를 비롯해서 4차례 정도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마약들도 투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공급처로 알려진 이 씨 같은 경우, 그리고 함께 대마류를 흡입한 걸로 알려진 SK 최모 씨 같은 경우도 이미 해외 유학 시절에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었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대마 액상 흡입을 계속 해온 걸로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류의 어떤 마약류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마를 마약의 시작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네. 지난주에도 변호사님과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나눈 얘기가 마약은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공범들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이 씨와 함께 네 사람 정도와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최 씨하고 지금 재정 씨하고 또 공급책인 이 씨하고 아직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고, 또 이 씨가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다른 명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수 박유천 씨, 그리고 한때 연인 관계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 서로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에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황하나 씨가 박윤철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동선, 마약을 구입했던 경로라든가 어디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마약을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유천 씨는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한때 연인 관계로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결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만남을 이어왔다. 그리고
박유천 씨는 뭐 황하나 씨가 갑자기 찾아왔었다라는 정도의 식으로 뭐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뭐 CCTV 같은 걸 확보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네. 것으로 보이고 일단 박유천 씨가 움직였던 동선을 보면 황하나 씨의 진술하고 더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유천 씨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박유천 씨 함께 투약을 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황하나 씨의 주장 중에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본인은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강권하다시피 했었고 자고 있는 중에도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그게 뭐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일부의 경우는 박유천 씨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강제로 투입한 것도 폭력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우에는 황하나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 정도는 빠져나오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를 좀 면밀하게 할 겁니다. 네, 박유천 씨는 몸에 바늘 자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면 뭐 당연히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손등의 일부 뭐 상처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게 마약 투약 흔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친 것이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제보를 한 사실도 알려졌지만 그거는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늘 해오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제목을 한다거나 탈색을 한다거나 해서 마약 검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또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각각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사람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흔적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시도만으로 만약에 그게 실제로 네. 마약을 뭐 감추는 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아마 마약을 정말로 투약을 했다면 100%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모양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받고 있는 의혹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가 된 게 2011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중독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투약한 의사가 본인의 행동을 다 법적으로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뭐 증거관계를 인멸할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털을 완전히 밀어버린다든지 제모를 통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체포가 됐던 귀하 방송인 네. 하일 씨 있잖아요. 이분의 경우에 지난해 그리고 그 전해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제모를 다 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조금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못 됐던 네.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만 제출받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어떤 다른 소명 자료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면 그냥 말씀하신 게 이제 몸에 신체에 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10만 개까지가 넘는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검사를 했다라면 정말로 투약을 했다라면 밝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모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던 증거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시료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